차렷, 경례, 당뇨는 병이 아니다. 네, 오현상의 당뇨교실 김희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현상의 당뇨교실, 당뇨의 식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양에는 대항해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대항해 시대. 그래가지고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뭐 여러 나라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그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와서 식민지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식민지에서 나는 많은 그 진귀한 유럽에선 나지 않는 물건들을 갖다가 배에다 가득가득 싣고 돌아가서 큰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돈이 가장 많이 남는 물건들이 뭐였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향유, 아로마라는 거가 있었고, 후추, 담배, 카카오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 품목은 설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농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식민지에서 엄청난 양의 설탕들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평민이 1년 동안 소모하던 설탕량이 0g이었었는데 그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얼마 안 지나서 1인당 100파운드, 45kg이죠. 1인당 설탕 소비량이 45kg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뇨의 열풍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가장 먼저 당뇨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그 설탕 업자들, 설탕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자 열대지방에 있는 사탕수수밭의 농장 소유자들이 당뇨를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탕이 생산이 식민지가 생기지 않고 사탕수수밭이 열대지방에 막대하게 생겨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거를 이런 용도로 쓸 만큼 있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겨우 쓴다는 게 약용으로 썼습니다. 설탕을 약용으로 어떻게 썼느냐. 지금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만약에 기력이 쇠진하거나 그 토하거나 설사해서 못 먹는 사람들 전부 다 5% 포도당 주사 놓죠. 그런 식으로 그때는 주사를 안 놓고 설탕을 먹인 거예요, 환자한테. 음식으로 사용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개개인들이 아마 마트에 가서 설탕을 봉지로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전체 설탕량은 매년 늘기만 해요.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늘겠어요? 누군가가 안 보이게 넣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이 지금 설탕과 단맛에 중독이 돼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 서구화된 음식의 정체인 겁니다. 그러고 그것이 시작이 된 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당뇨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강력한 자극은 반복이 되면 반드시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러한 단맛이자 설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설탕이라는 거는 그 설탕 성분 안에 다른 이물질이 한 개도 없어요. 오로지 100% 설탕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그런 음식이 어디가 있어요? 고기라는 거는 단백질, 지방, 섬유소,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수십 가지가 들어있는 게 음식이거든요. 과일도 마찬가지. 심지어 쌀 속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쌀 껍데기까지 같이 먹는 현미밥이라면은 껍데기엔 비타민도 들어있어요. 이런 것이 음식이지 설탕, 슈크로즈, 100% 슈크로즈로 된 화학물질입니다. 염산이나 황산과 똑같은 거예요. 화학물질이죠. 그러니까 그건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식사요법을 우리가 하려고 할 적에 이러한 그 숨겨진 설탕이라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그 식이요법, 식사요법? 네. 식사요법을 할 때 당뇨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식사요법에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얼만큼을 먹느냐, 시간을 언제 먹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먹으면 당뇨가 낮고 이 종류를 먹으면 당뇨가 악화되고 그런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식품, 야채, 과일, 우유, 육류, 생선 뭐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과 함께 적절하게 골고루 섭취하되 네. 적절한 양으로 규칙적인 시간에 그래서 골고루 알맞게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지방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저거는 탄소하고 탄소가 결합을 할 적에 이중결합이 들어간 것은 불포화라고 하고 이중결합이 없는 건 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은 중성지방에 해당되는 얘기고 콜레스테롤은 그거하고 약간 구조가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지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지방이라는 건 안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거를 모르는 채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소고기, 네.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죠. 그게 왜 맛있어요? 먹어보면 고소하죠. 네. 그 다음에 감칠맛 나잖아요. 전부 기름의 맛이에요, 그게. 단맛, 짠맛 뺀 그 고소한 맛, 감칠맛은 다 지방의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에 반 이상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절망적인 말씀을. 쉽지 않은 이야기네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될수록 그런 지방이 들은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데 네. 막상 따지고 보면 나쁘다고 알고는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네. 사실 그 지방도 지방이지만 저는 나트륨, 이 소금, 그러니까 짠 거. 이게 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짠 음식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라면이나 이런 거 환장하거든요. 그리고 자극적인 또 것들. 네. 그리고 요즘 막 나온 그 볶음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거 너무 맵던데요. 네, 그 맵고 짠 거의 거의 대명사인데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뭐 짠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좀 혼나야겠네. 저는 그거 너무 매워가지고. 네. 저는 사실 솔직히 저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코기 이런 것만 좋아해요. 기름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것은 아무래도 키양님이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모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그렇군요. 목표가 있고 혹시 저혈압의 이유가 되진 않았을까요? 저처럼 좀 하세요. 네.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짜게 먹는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2년 말 국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평균 4,583mg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최대 권장량이 2,000mg인데 이거를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2배가 넘는 양의 그 나트륨을 섭취하는 셈이거든요.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몸에 좋은 것은 늘리고 나쁜 것은 줄이는 게 맞다. 근데 사실 좋다고 해서 무한정 먹을 수는 또 없는 거고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그것은 이제 그 권장 칼로리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느냐를 계산을 하려면은 표준 체중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표준 체중이라는 거는 내 현재 체중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키에 내 체격에 가장 적당한 체중이 얼마냐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네. 근데 제일 간단히 쓰는 방법을 얘기를 하자면은 좀 과거에 쓰던 방식이지만 키에서 100을 빼고 네. 0.9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키가 180이면 80 곱하기 0.9니까 89, 72kg가 되는 겁니다. 네. 170이면 79, 63이 되는 거고 표준 체중 1kg당 몇 칼로리를 먹을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활동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사무직 정도의 가벼운 활동을 하는 사람은 보통 30칼로리를 봅니다. 킬로그램당. 네. 그러니까 내 표준 체중이 60kg면 1800, 내 표준 체중이 50kg면 1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살이 많이 쪄 있는 상태면은 좀 덜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 정도나 아주 심하면 10 정도를 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내가 살이 많이 말라서 좀 살이 찌고 싶다. 그럼 5를 더하면 돼요. 그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을 무엇을 얼만큼 또 섭취해야 하는 건가요? 예, 우리가 영양이라는 관점에서 소위 3대 영양소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곡류나 당분, 그러한 그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군이 있고, 네. 고기나 생선, 뭐 이러한 그 단백질의 근원이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영양분이 있고, 저장 형태의 연료 에너지가 되는 지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계산한 그 표준 체중에다가 네. 그 사람의 활동도에 따라서 가벼운 활동, 중간 활동, 심한 활동이 30, 35, 40.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쪘냐 말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지 10 해서 나온 칼로리가 예를 들어 표준 체중 60에 가벼운 활동 1800이다. 그러면 1800 칼로리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60대 25대 예, 탄수화물 60에 단백질 25에 지방 15.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지방은 우리가 안 먹으려고 애를 써도 15%까지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방은 무조건 안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되는 것이고, 네. 단백질은 비싸잖아요. 고기나 생선이니까 그거는 먹으려고 애쓰면은 얼추 이만큼이 됩니다. 네. 그 나머지가 밥이 되는 거죠. 네. 그 오늘 주제가 식사요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식품군 교환표.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 식품의 종류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재료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고, 그게 서로 조합이 돼가지고 요리가 되면 더욱더 복잡해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 계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식품들을 크게 나눠서 6개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이 6개 군에 속하는지를 알고, 같은 군에 속한 것은 같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같은 곡류군에 속했더라도 이것이 100칼로리가 되는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알았다고 식사요법 칼로리가 계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이 한 상은 몇 칼로리겠느냐, 이것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복잡하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계산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그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단품 요리? 그러니까 밥, 잔치국수, 그 다음에 뭐 생선구이 한 토막, 그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아닌 나오면 이상. 측정이 되는데, 자, 이제 잡탕, 그렇죠. 짬뽕, 부대찌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식사 조절을 할 수 있으려면 삼시세끼를 다 내가 조리를 해서 내가 만들어 먹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것은 최소한도 내가 밥을 얼마큼 먹고 있느냐, 이건 알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단백질은 먹으려고 애써도 다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네. 특별한 날에 고깃집을 가지 않는 이상은 평상식에선 그렇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는 이 과일이에요. 채소는 어차피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네. 과일을 얼마큼 먹어야 되느냐인데 이게 무한정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먹으려고 애를 써도 이거를 다 먹고 오버가 되기가 쉽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우유는 비교적 이게 딱 포장이 돼 있으니까 저 딱 정량으로. 포장된 정량이 한 단인 거예요. 네. 막상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곡류군, 과일군, 채소는 풀이 약간의 자유가 네. 있고, 지방은 안 먹으려고 애쓰면 되는 거고, 단백질은 먹으려고 애써도 다 못 채우는 거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네. 사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몇 끼니마다 요대로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아마 영양사분도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칼로리에 맞춰서 식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예.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나중에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매 끼니마다 저렇게 지키려면은 중간에 먹다가 남겨야 되고 그렇죠. 뭐 버리는 것도 참 아깝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끼니 수로 조절을 해야 된다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끼니에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으면 다음 끼니를 차라리 굶어라. 네.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방법이 더 현실적일 것 같긴 합니다. 식사 계획을 네. 세울 때 끼니를 조절하면서 식사 계획을 세워라. 사실 가장 그걸 굶었을 때 이 뛰어넘었을 때 가장 좋은 끼니가 언제냐? 그게 저녁이단 말이죠. 그러면 당뇨인은 먹을 때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늘 고민이 되잖아요. 좀 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이제 그 채소류 종류가 그런 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마음껏이라지만 무한정 먹을 수는 없고요. 채소류도 칼로리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비교적 딴 거보다 조금 더 먹어도 된다 그런 네. 뜻이고 그 다음에 음료수 종류로는 설탕이 들지 않은 녹차라든지 뭐 녹차. 홍차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마셔도 되겠지만 사실은 커피도 설탕 안 넣고 먹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카페인이 문제가 네. 되는 거지 카페인이 당뇨 악화시키지는 않거든요. 네.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그런 거지. 음. 그러니까 결국은 설탕이 문제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설탕이 들지 않은 음식이나 채소류는 좀 그 양을 제한 두지 않고 먹어도 괜찮지만 네. 내가 걱정하는 거는 그 음식을 먹어서 당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를 안타깝게 저거를 못 먹으니까 이거라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선가 실패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당뇨인이 꼭 피해야 할 음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의외로 설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허니 머스타드라는 그 겨자예요. 아. 그것도 역시 그 매운맛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네. 겨자보다 설탕이 더 들었어요. 그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네. 저도 근데 많이 먹어요. 네. 그리고 토마토 케첩, 마요네즈 이런 데 네. 많이 이런 들었어요. 소스류에. 네. 근데 선생님 그런 음식은 이제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것 같은데요. 과일 같은 건 어때요?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지나면 포도당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양을 규제를 해서 매일같이 자기가 2단위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면 매일 2단위를 계속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5단위도 먹고 막 10단위도 먹고 포도 한 송이 다 먹고 수박 한 통 먹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당분이 아니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전 시간에 얘기한 거와 연결이 되는 거지만 짠 음식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네. 그러니까 사실 지방이라는 게 참 그게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감칠맛 나고. 근데 그거를 될수록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걸 또 하나 네. 여쭤볼게요. 당 지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당 지수라는 거는 총체적인 당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수가 제일 높고 빨리 흡수되는 건 설탕 같은 거죠. 네. 그리고 같은 당분이라도 밥 같은 거는 그게 느리게 흡수가 되는 편이고 네. 보리밥은 더 느리죠. 그 섬유소가 많고 네. 당 처리하는 능력이 좀 약해진 사람이라도 갑작스럽게 흡수가 안 되고 천천히 흡수가 되면은 그거를 자기가 처리할 시간을 벌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을 조절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네.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불리하고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네, 오늘 당뇨인의 식사요법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트륨과 지방을 조금 섭취하는 것이 당뇨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인의 건강은 당뇨인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합병증 없는 건강한 당뇨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네. 네, 먹는 즐거움보다 건강한 삶을 사는데 더 가치를 둔다면 이 식사요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자,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뇨는 병이 아니다! 건강한 당뇨인을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